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소아과 의사이고 고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아니, 정확히는 토해내고 싶어서예요. 이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고 있기엔 너무 무겁거든요.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한 사람을 믿었어요. 그 사람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아니, 친구 이상이었어요. 자매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서로를 의지했던 사이였어요. 대학 시절에 만나서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가까워졌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났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이혼할 때도 그 사람은 제 옆에 있었어요.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어할 때였어요. 병원 일은 바빴고 아이는 어렸고 저는 늘 부족한 엄마 같았죠. 그때 그 친구가 말했어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 서연이 내가 봐줄게.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딸아이도 그 이모를 좋아했어요.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숙제도 봐주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밥도 같이 먹었죠. 저는 믿었어요.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우정도 피만큼 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1년 전부터였을까요?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피했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어느 날 딸이 던진 말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춘기니까, 다 그렇게 크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성적도 떨어졌어요. 늘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중위권으로, 그리고 점점 더 내려갔죠.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을 권했지만 딸은 거부했어요. 필요 없어.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스트레스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친구에게 하소연했어요. 수진 언니에게요. 수진아, 서연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친구가 위로해줬죠. 언니 괜찮아. 사춘기야. 곧 지나갈 거야. 내가 서연이 잘 챙길게. 걱정하지 마. 믿었어요. 수진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한 달 전이었어요. 딸이 집을 나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에 미아 신고를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연락이 왔죠. 따님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고 물었어요. 친구 집 다락방이라고 하네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 집? 딸은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럼 누구 집이란 말입니까? 주소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곳은 수진이 집이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20년을 함께한 사람, 제 딸을 친딸처럼 아껴준다던 사람의 집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돼요. 아니, 어쩌면 20년 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을 뿐이에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이 사연의 다음이 궁금하시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되어 있으시다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다양한 사연을 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수진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봉사 동아리에서였죠. 저는 의대생이었고 수진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어요. 첫인상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더라고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언니, 저 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다가왔던 게 기억나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먼저 언니라고 불러줬는데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가까워졌어요. 밤새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수진이는 말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좋은 남편 만나서 예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소박한 꿈이었어요. 저는 그 꿈이 예뻐 보였죠. 너는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나요. 졸업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저는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고 수진이는 복지관에서 일했죠. 제가 먼저 29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수진이가 결혼식에서 울더라고요. 언니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수진이도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신랑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죠. 안정적이고 성실해 보였어요. 언니, 나도 이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더 자주 만났죠. 부부 동반 모임도 했고 명절에도 함께 보냈어요. 제가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 수진이가 누구보다 기뻐해줬어요. 언니 축하해. 나도 빨리 아기 갖고 싶다. 그렇게 말하던 수진이의 얼굴이 기억나요.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진이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1년, 2년, 3년. 병원에 갔다고 했죠. 검사를 받았다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언니, 나 아기 못 가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불임이래. 선천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있대.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울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입양도 있고 방법은 많아. 위로했지만 공허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많이 변했죠. 밝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웃음도 줄었죠. 하지만 제 딸 서연이를 볼 때만큼은 환하게 웃더라고요. 언니, 서연이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서연이를 안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는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엄마가 됐을 텐데. 안타까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었고 도박도 했죠. 병원 돈을 몰래 빼내 카지노에서 날렸어요. 참았어요. 서연이 때문이었죠.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서연이가 5살 때였죠. 남편이 술 취해 집에 돌아와 서연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엄마. 딸이 울면서 남편을 말렸어요. 그날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수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 혼자 아니야. 법정 싸움이 1년이나 걸렸는데 그 1년 동안 수진이는 제 곁을 지키며 서연이를 돌봐주고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줬죠. 언니 힘내. 서연이 있잖아. 언니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서연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죠. 남편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부터 수진이랑 정말 가족처럼 지냈죠. 저는 병원 일로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혼자 딸을 키우려니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서연이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죠. 수진이는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어요. 숙제도 봐주고 학원도 함께 다녔죠. 저녁도 같이 먹였어요. 서연이는 수진 이모를 좋아했어요. 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아.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가슴이 찔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수진이가 해주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서연이는 내 조카나 다름없잖아. 수진이는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죠.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여전히 수진 이모랑 가깝게 지냈죠.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서연이에게 이모가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부터였어요. 서연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성적이었죠. 늘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서연이 요즘 어때? 학원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 언니, 너무 압박하지 마.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가 걱정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물러섰어요. 압박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는 더 멀어졌어요. 저랑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죠. 밥을 같이 먹어도 휴대폰만 봤어요. 말을 걸면 짜증을 냈죠. 엄마, 좀 그만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 딸인데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딸은 멀어졌거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달 전 딸이 집을 나갔죠. 3일 만에 찾았어요. 수진이 집 다락방에서요. 그날 제 20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간섭해? 그날 저는 딸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고 있었어요. 평균 70점대였죠. 서연이는 늘 90점대를 유지하던 아이였고 모의고사 등급도 2등급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딸이 소리를 질렀죠.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관심 없으면서 왜 그래요? 제 딸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엄마는 병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냥 귀찮은 존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널 위해서? 언제요? 엄마가 나랑 제대로 밥 먹어본 게 언제예요? 학교 행사에 온 적은 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학부모 상담도 제대로 못 갔고 운동회도 학예회도 못 갔죠. 대신 수진이가 갔어요. 서연이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밥을 먹어줬죠.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그랬어. 앞으로는 됐어요. 이모가 더 잘해줘요. 엄마는 신경 끄세요. 쿵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손에 성적표를 쥔 채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죠. 눈물이 나서 참았지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언제부터 딸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죠.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나한테 관심 없다고. 언니 진정해. 사춘기야, 사춘기. 다 그래. 아니야. 뭔가 이상해. 서연이가 예전 같지 않아. 언니, 애가 입시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달래볼게. 그래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수진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저는 정말 딸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딸을 너무나 사랑했죠.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이도 챙겨야 했거든요.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딸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인사도 없이 학교에 갔고 저도 병원에 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죠. 언니, 오늘 서연이 학원 데려다 줄게. 저녁도 같이 먹을게. 걱정 말고 일해. 고맙다고 답장했어요.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서연이 방문을 노크했어요. 서연아, 저녁 먹었어? 네. 어디서? 이모랑요. 그래. 맛있었어? 네. 짧은 대답만 하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저를 피했어요. 수진이랑은 매일 만났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에 서연이에게 말했죠. 서연아, 선생님이 상담 한번 받아보래. 같이 갈까? 싫어요. 왜?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가기 싫어요. 이모가 더 나아요. 또 그 말이었죠. 서연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딸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럼 말해줘. 엄마한테. 필요 없어요. 이모한테 말할 거예요. 왜 엄마한테는 안 돼? 엄마는 들어줄 시간도 없잖아요. 항상 바쁘시잖아요. 말끝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에게 울면서 전화했죠. 수진아, 나 어떡해. 서연이가 나한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 언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니야. 뭔가 이상해. 서연이가 예전 같지 않아. 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가 그냥 사춘기인 거지. 제가 예민한 걸까요?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었어요. 단지 사춘기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요. 2주가 더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죠. 서연이는 이제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학원 끝나고 수진이 집에 간다고 문자로만 알려왔죠. 거기서 자고 올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다 2번, 3번. 어느새 일주일에 4번씩 수진이 집에서 자고 있었죠. 서연아, 너 요즘 왜 자꾸 이모 집에서 자는 거야? 거기가 편해서요. 집이 불편해? 네.
단칼에 배는 대답이었죠. 왜? 뭐가 불편한데? 엄마 얼굴 보는 게요. 숨이 막혔어요. 제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죠. 엄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서연아, 그게 무슨. 됐어요. 어차피 엄마는 이해 못해요.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수진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서연이가 너무 이상해. 나한테 얼굴 보기 싫다고 했어. 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죠. 서연이가 언니한테 상처받은 게 맞나 봐. 상처? 내가 서연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언니, 서연이 말 들어보면 언니가 정말 바빴잖아. 애가 외로웠나 봐. 그래도 그렇지. 엄마 얼굴 보기 싫다는 게 말이 돼? 언니, 진정해. 내가 서연이 잘 달래볼게. 언니는 좀 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죠. 수진이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예민한 거겠죠. 다음 날부터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 엄마가 일찍 퇴근했어. 바빠요. 뭐가 바쁜데? 이모 만나기로 했어요. 또 수진이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엄마랑. 싫어요. 약속 있다니까요. 서연이는 나가버렸죠. 저는 차려놓은 저녁 식탁 앞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일을 한 게 잘못인가요?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서연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옷 입고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며칠 후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진학 상담 선생님이었죠. 어머니, 서연이 대학 원서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가 요즘 지망 대학을 갑자기 다 바꾸겠다고 하네요. 네, 갑자기요? 네. 원래 서울 주요 대학 의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갑자기 지방대로 바꾸겠다고 해요. 그게 무슨, 그리고 학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요. 집중이 안 된다면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요즘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해 보여요. 학교 상담 선생님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서연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서연아, 학교에서 연락 왔어. 대학 지망 바꾼다고? 무슨 일이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제 인생이에요. 신경 끄세요. 신경 끄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집으로 전화했죠. 수진아, 서연이 거기 있어? 응, 있어. 왜? 바꿔줘. 서연이랑 통화 좀 해야겠어. 언니, 지금 서연이 상태가 안 좋아. 나중에 하는 게. 안 돼. 지금 당장 바꿔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았어.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서연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아, 엄마 전화. 받기 싫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그냥 받아.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이모, 괜찮아요. 어차피 엄마는 내 얘기 안 들어요. 그래도, 됐어요. 이모가 내 편이면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딸의 목소리. 수진이 편이면 된다고. 엄마는 필요 없다고요.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미안. 서연이가 지금 받기 힘들어해서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죠.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언니, 진정해. 서연이가 지금 힘든 시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내 딸이 나한테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언니, 너무 그러지 마.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잘못했대?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가 너무 바빴다고 해.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나는 일해야 했잖아. 혼자 애 키우는데 어떻게 해? 나도 알아, 언니. 하지만 서연이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했나 봐.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일 그만두고 애만 봐? 그건 아니고. 아니면 뭐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언니, 흥분하지 마. 나도 언니 편이야. 그럼 도와줘. 서연이 좀 설득해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혼자 키웠는지. 그래, 내가 말해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마치 저와 서연이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는 제 친구잖아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점점 더 커지는 불안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였어요. 서연이가 사라졌어요. 학교에 가지 않았고 학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따님, 친구 집이나 자주 가는 곳 확인해 보셨나요? 친구가 없어요. 학원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가족 중에 자주 연락하는 분은? 친구요. 제 친구. 딸이 그 이모를 많이 따라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수진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경찰이 수진이에게 연락했는데 모른다고 했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 찾았습니다. 어디요? 어디 있어요? 친구 집 다락방이래요. 수진 씨 댁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이 집으로 달려갔는데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죠. 수진아, 나야. 문 열어. 문이 열렸고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은 수진이 서 있더라고요. 언니. 뒤로 밀치고 들어갔어요. 서연이 어디 있어? 다락방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서연아. 딸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엄마. 달려가 안으려고 했지만 서연이가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 서연아, 엄마야. 엄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딸이 소리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할 말 없어요. 서연아, 제발. 엄마한테 말해봐. 싫어요. 그때 뒤에서 수진이 올라왔어요. 언니, 서연이 좀 진정시키자.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우리 딸이 내 집에 숨어 있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죠. 서연이가 집 나왔어. 3일 전에.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언니한테 들키면 집으로 보낼까봐. 그래서 숨겨준 거야?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했어. 힘들어? 뭐가 힘들다고 집을 나와?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뭐?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랑 같이 있기 싫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일이 더 중요했잖아요. 나는 그냥 짐이었고. 서연아, 그건 오해야. 엄마가 오해 아니에요.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순간 멈췄어요. 뭐, 이모한테? 서연이가 수진이를 봤죠. 이모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사실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서연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물어봐서. 뭘 물어봤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나 물어봤어요. 엄마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그래서 수진 이모가 뭐래? 엄마가 원래 나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할머니가 낳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숨이 막혔죠. 수진아,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수진이 눈을 피했어요. 언니, 그게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서연이를 원했어. 얼마나 원했는데.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 엄마는 항상 바빴잖아요. 나한테 시간을 안 줬잖아요. 일을 해야 했잖아. 우리 먹고 살려면. 핑계 대지 마세요. 이모는 일 안 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말이 막혔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일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혼자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죠. 서연아, 엄마 상황이랑 이모 상황은 달라. 알아요. 그래서 이모가 더 좋아요. 못을 박는 말이었어요. 이모는 항상 내 얘기를 들어줘요. 엄마처럼 바쁘다고 안 그래요. 수진이가 서연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이모, 나 엄마랑 안 갈래요. 여기 있을래요. 서연아, 이모가 나 키워주면 안 돼요? 이모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서연이가 저를 봤죠. 나 엄마랑 안 살고 싶어요. 이모랑 살래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엄마는 나 필요 없잖아요. 이모한테 주세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수진아, 수진이를 봤어요. 너가 뭐라고 한 거야? 우리 딸한테. 언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딸이 왜 이래?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미워해? 언니, 진정해. 서연이가 지금 예민해서 그래. 예민한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일어섰어요. 서연아, 집 가자. 싫어요. 집 가야 돼.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가 뿌리쳤어요. 싫다고요. 엄마 손 대지 마요. 소리쳤죠?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은 서연이 여기 두고 가. 진정하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안 돼. 내 딸이야. 알아. 하지만 지금 억지로 데려가면 서연이 더 힘들어해. 수진아, 언니 믿어. 내가 잘 달랠게. 내일 데려다 줄게. 서연이를 봤어요. 딸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서연아, 가요, 엄마. 나 엄마 보기 싫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알았어. 엄마 갈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수진이가 따라 내려왔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잘 달래볼게. 수진아, 응?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순간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너랑 서연이 사이에. 언니, 무슨 소리야? 나는 서연이 위해서. 그래.
알았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내일 데려다 줘. 그럴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수진이요. 수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분명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저 느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될 거였죠. 끔찍한 진실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차갑게 식어있던 눈빛이 떠올랐죠. 엄마 보기 싫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연이 방으로 갔어요. 불을 켜니 조용한 방에 책상 위에 교과서가 놓여 있고 침대는 정돈돼 있더라고요.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책들이 있었고 하나씩 펼쳐봤죠. 수학 공책, 영어 공책, 그리고 일기장. 손이 떨렸어요. 딸의 일기를 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요. 일기장을 펼쳐서 가장 최근 날짜부터 봤어요. 오늘도 엄마는 늦게 들어왔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이모가 전화해서 위로해줬다. 이모만 나를 이해해준다. 다음 날 일기도 읽었죠. 엄마가 성적표를 봤다. 화를 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모르는 걸까? 이모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원래 그렇다고 했다.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넘겨봤죠. 이모가 말해줬다. 엄마는 원래 나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대. 할머니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 거래.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래.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는 서연이를 너무나 원했어요. 시어머니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진이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더 읽었어요. 이모가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해 준다고 했다. 엄마는 바빠서 못 간대. 이모가 더 나은 것 같다. 오늘 이모 집에서 밥 먹었다. 이모 남편도 착하다. 이모 가족이 부럽다. 나도 저런 가정에서 살고 싶다. 이모가 말했다. 힘들면 여기서 살아도 된대. 나를 딸처럼 생각한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자주 등장했고 마치 의도적으로 저와 서연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더 과거로 넘겨서 6개월 전 일기를 봤어요. 이모가 물어봤다. 엄마랑 사이가 어떠냐고. 좋다고 했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 걸까? 이모가 말했다. 엄마가 너무 바쁘면 외로울 거라고. 맞는 것 같다. 요즘 엄마랑 대화를 거의 안 한다. 이모가 물어봤다. 엄마가 학교 행사에 온 적 있냐고. 없다고 했더니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엄마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리고 서연이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있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바쁜 사람이야. 너는 외로워.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왜요? 왜 제 친구가 제 딸을 저한테서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서연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휴대폰 요금은 제 명의였거든요. 통신사 앱에 들어가 통화 내역을 봤는데 수진이에게 전화한 기록이 수백 건이었죠. 매일 하루에 여러 번씩이요. 문자도 확인했어요.
수진이와 주고받은 문자가 대부분이었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서연아, 오늘 엄마랑 어땠어? 별로요. 또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랬구나. 많이 외로웠겠다.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이모한테 전화해. 네, 고마워요, 이모.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가 또 잔소리했어요. 엄마는 원래 그래. 너를 이해 못해. 이모만 날 이해해줘요.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이가 계속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좋은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죠. 더 과거 문자를 봤어요. 1년 전이었어요. 서연아, 요즘 스트레스 많지? 수능 준비 힘들지? 네, 좀 힘들어요. 엄마는 응원해줘? 엄마는 바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가 너한테 관심이 별로 없나 보네. 관심이 없다고요. 저는 서연이가 공부하는 동안 야근을 했어요. 돈을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서연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였나요? 눈물이 나고 억울했어요. 더 읽었죠. 이모, 오늘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엄마 오시래요. 그래, 엄마 오실 수 있으시대? 모르겠어요. 바쁘실 것 같아요. 이모가 대신 갈까? 정말요?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 허락도 없이 학교에 갔었어요. 이모, 오늘 학원 상담이 있어요. 그래, 엄마 가시게? 아니요. 엄마는 바쁘실 거예요. 이모가 같이 가줄게. 학원 상담까지요. 서연이 입시 과정에 수진이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자가 있었어요. 한 달 전 것이었죠. 서연아, 생각해 봤어? 뭐요? 이모 집에서 사는 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지. 이모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여기서 살면 행복할 거야. 엄마는 어떡하죠? 엄마는 괜찮을 거야. 어차피 일 때문에 바쁘잖아. 너가 없어도 별로 안 외로울 거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제 딸을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천천히 계획적으로 1년 동안 서연이한테 제 나쁜 면만 보여주고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그렇게 서연이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집에서 살자고 제안했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어서 더 찾아봐야 했어요. 서연이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는데 대학 입시 관련 메일들이 있었고 학원 공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이상한 메일이 있었죠. 발신자는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서연 학생, 대학 원서 접수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래 대학으로 원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목록을 봤는데 지방 대학들이었어요. 서연이가 원했던 서울 주요 대학이 하나도 없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매일 발신 시각을 봤더니 원서 접수 마감일 전날 밤 11시였고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니 학원 공식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이었어요. 주소를 복사해서 검색했더니 페이스북 계정이 나왔는데 수진이었어요. 수진이가 학원 선생님 행세를 하며 원서를 접수한 거예요. 서연이 미래를 망치려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옷을 입었죠. 새벽 4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수진이 집으로 가서 당장 따져 물어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멈췄어요. 아니에요. 지금 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따지면 수진이는 발뺌할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죠. 확실한 증거요. 다시 앉아서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어요. 냉정해야 했죠. 저는 의사예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더 많이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내야 했죠. 노트북을 켜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내용,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하나하나 캡처하고 저장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다는 걸요. 수진이는 1년 동안 제 딸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오전 8시에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오늘 서연이 데려다 준다고 했지? 저녁에 집에서 기다릴게. 답장이 왔죠. 응, 언니. 오후 7시쯤 갈게. 침착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병원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딸을 제 친구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기장 내용, 문자 기록, 원서 접수 조작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증거요? 직접적인 증언이나 녹음이요. 친구분이 본인 입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있다면 확실합니다. 녹음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오후 3시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준비를 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 작은 녹음기도 하나 사서 옷주머니에 넣었죠. 저녁 7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수진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언니,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죠. 들어와. 둘이 들어왔고 서연이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서연아, 방에 가 있어. 엄마가 이모랑 잠깐 얘기 좀 할게. 서연이는 말없이 방으로 갔어요. 수진이와 둘이 소파에 앉았죠. 수진아, 응? 고마워. 서연이 돌봐줘서. 뭘? 당연한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진아,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물어봐.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뭐? 서연이한테 내가 서연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순간 수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 아니라 서연이가 물어봐서.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도 돼? 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목소리가 높아졌죠.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했어. 언니가 관심을 안 줘서. 관심을 안 줘? 내가? 언니는 항상 바빴잖아. 서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서연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나는 서연이를 위로하려고. 위로? 그게 위로야? 일어났어요. 수진아, 너 1년 동안 뭐 한 거야? 뭐? 서연이한테 계속 물어봤지. 엄마랑 사이가 어떤지. 엄마가 학교 행사에 오는지. 그건. 그리고 계속 심어줬어.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는 바쁜 사람이라고.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언니, 나는 그냥이 아니잖아. 너 계획한 거잖아. 무슨 계획? 내 딸 빼앗으려고. 뭐라고? 문자 봤어. 서연이한테 너희 집에서 살자고 한 거.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서연이가 힘들어해서. 거짓말하지 마. 원서도 너가 조작했잖아. 뭐? 서연이가 원하던 대학 말고 지방대로 접수했지. 학원 선생님 행세하면서.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다 조사했어. 너 이메일 주소까지. 언니, 왜 그런 거야? 왜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야? 소리쳤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게 웃고 있더라고요. 왜냐고? 목소리도 달랐어요. 언니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으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뭐, 언니는 다 가졌잖아. 좋은 직업, 돈, 그리고 딸. 수진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이도 못 낳고, 그냥 남편한테 얹혀 사는 백수야. 그게 무슨,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언니는 모든 걸 가졌으면서 제대로 소중히 하지도 않잖아. 서연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없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없었어. 나는 봤어. 서연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서 내 딸을 너가 가지려고 한 거야? 그래.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서연이한테 언니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미쳤구나. 미쳤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나한테 왔어. 뭐라고? 서연이는 이제 언니보다 나를 더 좋아해.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 가슴이 찢어졌어요. 언니가 제대로 못 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는 거야. 너. 손이 떨렸죠. 나가. 당장 나가. 좋아. 갈게. 하지만 서연이는 곧 나한테 올 거야. 언니 곁을 떠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두고 봐. 수진이가 돌아섰어요. 수진아. 뭐? 녹음했어. 방금 대화다. 수진이가 얼어붙었죠. 뭐?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녹음 중이었죠. 너 한 말 다 녹음됐어. 내 딸 빼앗으려 했다는 것. 원서 조작한 것. 다. 언니, 경찰 갈 거야. 고소할 거야. 언니, 잠깐만. 오해야. 오해? 내 입으로 다 말했잖아. 제발 이러지 마. 늦었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 수진이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죠. 언니 후회할 거야. 내가 후회할 것 같아? 쿵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녹음 파일을 확인하니 완벽하게 녹음돼 있더라고요. 모든 증거가 모였죠. 이제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 방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어요. 엄마, 서연아. 방에서 다 들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서연이가 다가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먼저 안아온 건 처음이었죠. 울음이 터졌어요. 둘 다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끝이 보였고,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이와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응,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제가 이상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죠. 이모가 말할 때는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관심 없고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서연아. 근데 방에서 이모랑 엄마 대화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모가 거짓말했다는 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정말 날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눈을 마주쳤죠.
엄마는 너를 너무 원했어. 임신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왜 이모는? 이모는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너를 갖고 싶었나 봐.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모 말만 믿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바쁜 건 저 때문이었죠? 돈 벌어야 해서. 그래. 하지만 엄마가 미안해. 너랑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몰라줬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엄마 말도 잘 들을게요. 고마워, 우리 딸.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일기장 사본, 문자 기록, 이메일 캡처,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경찰관이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도 해당되네요. 수사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모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럴 거야. 무서워요. 이모가 화낼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손을 꼭 잡았죠. 이틀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줘.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나 경찰서 갔어. 조사받았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답장하지 않았고 수십 통 온 전화도 모두 무시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수진이 남편입니다. 네. 아내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선생님,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건 제 상관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남편은 계속 문자로, 전화로 연락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내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만나주십시오. 모두 무시했죠. 그리고 2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수진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합의요? 네.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거절하세요. 네. 금액이 적으신가요?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려고 했죠. 그날 저녁 또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 20년 아니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20년을 너 혼자 배신했어. 내 딸 빼앗으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해? 곧바로 답장이 왔죠. 나도 힘들었어.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게 내 딸 빼앗을 이유가 돼?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어. 서연이한테 언니보다 더 잘해줄 수 있었다고. 미쳤구나. 미쳤다고? 나는 진심이었어.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남의 딸 빼앗으려는 게? 답장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언니 후회할 거야. 나 이대로 안 끝나. 협박이었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진이가 집 앞에 나타나서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언니 나와. 얘기 좀 하자. 나가지 않았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창문으로 내다보니 수진이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니 수진이가 일어나 돌아갔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모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 그래도 우는데. 서연아, 이모는 나쁜 짓을 했어. 너를 이용했고 엄마한테서 빼앗으려고 했어. 알아요. 하지만은 없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서연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소 결정됐습니다. 재판은 언제쯤인가요? 다음 달 초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왜 제가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야 할 수도 있어.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모 얼굴 보기 싫어요. 힘들면 안 봐도 돼. 서연이가 제 침대에 오랜만에 누웠어요. 엄마, 응? 이모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날 사랑한 걸까요?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었어. 잘못된 사랑? 응. 자기만 생각한 사랑. 내 행복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싶다는 욕심만 있었던 거야. 그런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야.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날 진짜 사랑해요? 당연하지.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몰라봐서.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서연이는 제 방에서 오랜만에 함께 잤어요.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거의 잃을 뻔했죠. 제 딸을요. 수진이 때문에요. 20년을 함께한 친구,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제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요. 재판까지 2주. 이제 곧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요. 재판 일주일 전에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수진 씨 측에서 또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얼마인가요? 1억입니다. 그리고 사과문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1억이요. 처음 제안의 2배였죠. 거절하세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찮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받아야 할 건 법적인 처벌이었죠. 재판 당일이 왔고 서연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수진이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는데 초췌하고 야윈 얼굴이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1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인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피해자 모녀 관계를 고의로 악화시켰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시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딸을 빼앗아 양육하려 했습니다. 일기장, 문자 기록,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죠. 언니는 다 가졌잖아. 좋은 직업, 돈, 그리고 딸.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언니가 제대로 못 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는 거야. 수진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사실입니까? 수진이가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예.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앉았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서니 변호사가 물었죠. 피해자분,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피고인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딸을 빼앗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피고인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 딸을 자기 딸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가장 힘드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목이 메었어요. 제 딸이 저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요. 눈물이 났죠. 1년 동안 피고인은 제 딸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저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제 딸이 절 보기 싫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판사가 휴지를 건네줘서 잠시 쉬었어요. 다음은 서연이 차례였어요. 딸이 증인석에 떨리면서 섰죠.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모였습니다. 엄마 친구였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서연이가 수진이를 봤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까? 예,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이모가 항상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모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눈물을 흘렸죠. 이모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판사가 말을 끊었죠. 피고인, 최후 진술은 피해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 벌을 받겠습니다. 앉았어요. 재판이 끝났죠. 복도에서 수진이 남편을 만났어요. 선생님, 다가왔죠.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선생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돌아서 나왔어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한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전과자가 됐죠. 그리고 추가 판결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의 딸에게도 일체 연락을 금한다. 이를 위반 시 즉시 구속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죠. 엄마,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이모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밝았어요. 드디어 끝났죠. 20년 우정, 그리고 1년간의 악몽. 모두 끝났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 그리고 딸의 마음 속에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이제 천천히 함께 치유할 시간이었죠. 판결 후 한 달이 지나서 우연히 수진이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동료가 말했죠. 너 친구 수진이라는 사람 아니? 왜? 남편이랑 이혼했대. 들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혼? 응.
재판 끝나고 바로 했다던데. 남편이 이혼 요구했대. 그래.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는 계속 말했어요. 집도 팔았대. 남편 명의였나 봐. 수진이 아무것도 못 가져갔대. 그래서 지금은 원룸에 산다던데. 혼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한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또 소식이 들렸어요. 수진이 정신과 입원했대. 뭐,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시도도 했다던데. 숨이 막혔어요. 지금은 괜찮아? 일단 안정됐다던데. 병원에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울던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잘못한 건 맞아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수진 이모 얘기 들었어? 뭐요? 병원에 입원했대. 우울증으로. 서연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복잡해. 가볼 거예요? 모르겠어. 가야 할까?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죠. 가지 마요. 왜? 이모 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알았어. 딸이 원하지 않으니까 가지 않기로 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서 수진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봤죠.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았어요. 얼굴은 야위었죠. 수레를 밀면서 할인 코너에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저도 멈춰섰죠.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수진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수진아, 불렀어요. 수진이가 멈췄죠. 괜찮아? 돌아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지? 응. 밥은 먹고 다녀? 응. 짧은 대답만 했어요. 수진아, 나. 언니. 수진이가 돌아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 이미 늦었으니까. 응. 그냥 조심해서 살아. 언니도. 그리고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한때 행복해 보였던 사람, 완벽한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 집, 명예, 친구 모두 사라졌죠. 제 딸을 빼앗으려던 욕심 때문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수진 이모 봤어. 어디서요? 마트에서. 어땠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불쌍하긴 해요. 근데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엄마, 동정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복잡해서. 엄마, 이모는 나쁜 짓 했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요. 엄마 잘못 없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더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그날 밤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바닥으로, 저와 서연이는 새로운 시작으로요. 2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어요. 한 사람은 모든 걸 잃었고,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걸 지켰죠. 그게 선택의 결과였어요. 수진이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대가였죠. 끝이었어요. 완전한 끝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계절이 바뀌었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죠.
서연이는 원래 목표했던 서울 주요 대학 의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서연이가 울었어요. 엄마 합격했어. 그래, 우리 딸. 축하해. 이모가 접수한 원서 취소하고 다시 접수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힘들었겠다. 하지만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저 의사 될 거예요. 엄마처럼. 그래. 좋은 의사 되자. 네. 엄마보다 더 좋은 의사 될게요. 웃으며 말하는 딸을 보니 뭉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를 보기 싫다던 아이, 집을 나가겠다던 아이가 이제는 제 곁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서연아,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너 좋아하는 걸로 먹자. 아니에요. 오늘은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착한 딸이었죠. 식당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뭘? 제가 왜 그랬는지요. 왜 이모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는지.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정말로요. 가슴이 아팠죠. 엄마가 바쁜 거 이해해요. 저 때문에 일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몰랐어요. 서연아, 친구들은 엄마랑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이모가 나타났어요. 저한테 관심을 줬어요. 엄마가 못해준 걸 다 해줬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모가 이용한 거예요. 제 외로움을요. 고개를 끄덕였죠. 이모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저를 빼앗으려고 제 약점을 알고 파고든 거죠. 그래, 맞아.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바빴지만 저를 사랑했어요. 이모는 시간은 많았지만 저를 이용했어요. 고마워, 서연아. 알아줘서. 엄마, 제가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응? 엄마가 포기했으면 전 이모한테 갔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싸웠어요. 저를 지키려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가 키워줬잖아요. 함께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대학 생활과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상담 받기로 했어요. 상담? 네. 학교 상담 선생님이 권유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힘들었던 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같이 받을래요? 나도? 네. 같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좋아. 같이 받자. 고마워요, 엄마. 다음 주부터 주 1회 서연이와 함께 상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죠.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딸이 저를 보기 싫다고 했을 때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요. 눈물이 났죠. 혼자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완벽한 엄마는 없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당신은 딸을 사랑했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서연이도 상담을 받았죠.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엄마를 의심한 거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은 거요. 지금은 어때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상담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석 달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치유됐어요. 서연이도 저도요. 지난 1년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두 분 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대화 많이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상담이 끝난 날 서연이와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날렸죠. 예쁘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엄마 행복해요? 응. 너는? 저도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1년 전 차갑게 뿌리쳤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봄바람이 불면서 꽃잎이 우리를 감쌌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다시 찾은 평화, 다시 찾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살아남았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의대 1학년 대학생이 됐고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도 집에 갈게요. 괜찮아.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엄마랑 있고 싶어요. 고마웠죠. 어느 주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생각해 봤어요. 뭘? 수진 이모 일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요. 왜 그랬을까? 이모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워? 네. 아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절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엄마, 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랑이 집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요. 맞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 네. 그래서 엄마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응? 엄마는 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행복하길 바랐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거의 잃을 뻔했어요. 제 딸을요.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빼앗으려 했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게 가장 아팠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걸, 오랜 시간도 진심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딸이 저를 밀어낼 때도, 모두가 제 편이 아닐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을 지킬 수 있었죠.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가끔 수진이를 생각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대신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 배운 것들에요. 딸의 소중함, 관계의 의미, 진짜 사랑의 가치. 모두 값진 교훈이었죠. 창밖을 봐요.
별이 빛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빛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가장 소중한 건 가까이에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매일 말해야 한다는 걸요. 사랑한다고요. 서연이 방에서 불이 켜져 있어요. 공부하고 있나 봐요. 가슴이 따뜻해요. 제 딸이 저와 함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이뤄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요. 저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은 계속돼요. 더 행복하게 함께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